저는 김현도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실내 곰팡이와 주거 환경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조용히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많은 분들이 작은 얼룩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데 그 작은 얼룩이 기침을 유발하고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숨을 답답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곰팡이를 제거한 후 기침이 줄고 피부가 좋아지고 집안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다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았던 곰팡이 제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화학 제품이나 비싼 장비 없이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족 중에 요즘 기침이 잦아지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숨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어머니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은 화장실 타일 사이가 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하며 넘기고 계셨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몇 달째 기침이 계속되고 숨이 차서 힘들다고 하시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창틀, 천장 모서리, 싱크대 아래까지 곰팡이가 군데군데 숨어 있더라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 신경을 못 쓰셨던 거예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제가 평소 현장에서 쓰던 간단한 제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되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따라 해보셨고 한 달쯤 지나 다시 배웠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한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집에 곰팡이를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따갑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생활 변화가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거, 환경과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결국 곰팡이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곰팡이가 건강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어떻게 퍼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포자를 끊임없이 공기 중에 퍼뜨립니다.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자가 계속 떠다니면서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 환경위생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포자 농도가 높은 집일수록 기침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명자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창틀에 곰팡이가 조금 있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서 고생하셨는데 창틀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기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포자가 떠다니지 않도록 제거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곰팡이를 바로 문지르기 시작하면 포자가 더 많이 날리니까 먼저 제거제를 바른 뒤 잠깐 기다렸다가 닦아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 집안에서 유독 기침이 잦아진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곰팡이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미세한 틈새에 자리 잡은 뿌리 문제를 살펴볼게요. 곰팡이는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틈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 거죠. 국립환경과학원 보고를 보면 타일 사이, 실리콘 속에서 채취한 곰팡이가 무려 수개월 동안 살아남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표면만 닦아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이도현 72세님은 락스를 수년간 열심히 쓰셨는데도 타일 사이 실리콘이 계속 까매져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표면은 하얗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 거품이 틈새까지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락스를 반복해서 쓰면 표면만 변색되고 실제 뿌리는 계속 남아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여러분도 타일 사이가 계속 까매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기 부담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우리 호흡기를 자극해서 기침, 가래, 숨참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기가 민감해지는데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면 부담이 더 커지죠. 환경보건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곰팡이가 많은 환경에 사는 노년층에서 호흡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남 75세님은 밤에 숨이 답답해서 자주 깨곤 하셨는데 화장실과 침실 곰팡이를 제거한 후 밤에 깨는 횟수가 정말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낮에도 피로가 덜하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틀, 화장실, 싱크대 아래처럼 습한 곳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거할 때 문을 닫아두면 포자가 더 농축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야 해요. 최근 숨이 답답하거나 기침이 늘어난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곰팡이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와 눈 가려움 문제예요. 곰팡이가 내뿜는 미세한 독성 물질은 피부 민감도를 높이고 눈 가려움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내 아토피 환경 연구를 보면 곰팡이가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증상 악화율이 더 높다고 보고됐어요. 김지혜 68세님은 손과 팔이 자주 가려워서 피부과도 다니고 약도 발랐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싱크대 아래 곰팡이를 깨끗하게 없앤 후 피부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습한 곳을 최대한 말리고 하루에 3번 정도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벽지에 과하게 물을 적시면 벽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요즘 눈이나 피부가 자주 가렵다고 느끼시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렵다면 곰팡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성 물질이 만드는 피로감입니다. 곰팡이는 미세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유럽 환경기관 연구를 보면 곰팡이에 노출된 그룹이 노출되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피로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상희 70세님은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두통이 잦아서 병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침대 뒤 벽에 숨어있던 곰팡이를 제거한 후 두통이 크게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구를 벽에 딱 붙여놓으면 공기가 안 통해서 곰팡이가 잘 생기니까 벽과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침대 뒤는 특히 습기가 잘 차는 곳이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늘어난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냄새와 불쾌감입니다. 곰팡이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집안 전체 분위기를 불쾌하게 만들죠. 환기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숨어있는 곰팡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곰팡이 냄새에 오래 노출되면 후각이 둔해지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공간인데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싱크대, 화장실, 옷장 뒤처럼 냄새가 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곰팡이를 찾아서 제거하시면 집안 공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퀴퀴한 냄새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곰팡이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곰팡이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제거법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화학 제품 없이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식초의 산성작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곰팡이 세포벽을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화학약품처럼 강한 게 아니라 천천히 작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집에 식초 한 병씩은 다 있으시죠? 그냥 요리용 식초면 충분합니다. 식초 1컵을 넉넉한 그릇에 붓고 준비하시면 돼요. 금속 표면에는 지나치게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성이라서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타일이나 벽지, 나무 같은 곳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거품의 폭발력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식초와 섞으면 작은 거품이 막 올라오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 거품이 곰팡이가 숨어있는 틈새까지 밀고 들어가서 뿌리를 흔들어 줍니다.
거품 올라오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신기하게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이 힘이 곰팡이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그릇에서 넘칠 수 있으니까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천천히 식초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큰 숟가락 23개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안정시간입니다. 섞은 뒤에 5분 정도 그냥 두시면 반응이 가장 안정됩니다. 처음에 거품이 확 올라왔다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안정되는데 이때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니까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따라하기 정말 쉽죠?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 사이에 청소할 곳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르기와 문지르기 단계입니다. 섞어둔 혼합물을 곰팡이가 있는 곳에 직접 바르면 더 정확하게 닿아서 효과가 좋아요. 수건이나 솔에 적셔서 꼼꼼하게 바르시면 되는데 벽지는 흠뻑 적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벽지에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면 벽지가 들뜨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바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문질러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표면이 긁힐 수 있으니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거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환기와 마무리입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자가 날릴 수 있으니까 마무리 환기가 정말 중요해요. 청소를 끝낸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물기 제거를 소홀히 하면 다시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청소 후 물기 제거 자주 챙기고 계신가요? 2단계를 놓치면 다시 곰팡이가 생기니까 꼭 챙겨주세요. 여섯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습도 관리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해요. 특히 습도가 60% 이상이면 곰팡이가 쉽게 자라니까 평소에 환기를 자주 해서 습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두시면 습도가 많이 내려가요. 비 오는 날에도 짧게라도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계를 하나 사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고요.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를 틀거나 환기를 더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물기가 잘 차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화장실, 주방 싱크대 아래, 창틀, 옷장 뒤, 침대 뒤처럼 물기가 잘 차는 곳은 곰팡이가 쉽게 생겨요. 이런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면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 때문에 창틀에 물이 맺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곰팡이가 금방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기를 닦아주시면 좋아요. 물기만 잘 관리해도 곰팡이를 반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를 벽에 딱 붙여 놓으면 그 뒤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가구를 벽에서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대, 옷장, 책장처럼 큰 가구는 꼭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공기순환만 잘 돼도 곰팡이가 훨씬 덜 생깁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한 번 청소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곰팡이는 조건만 맞으면 다시 생기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면서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얼룩이라도 보이면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번지기 전에 제거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열 번째는 빨래 건조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가능하면 베란다나 밖에서 말리시고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말려야 한다면 환기를 충분히 하거나 제습기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빨래를 한꺼번에 많이 널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말리는 것도 습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빨래 건조만 잘 관리해도 집안 습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정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곰팡이를 그냥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 건강을 직접 해치는 요소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만으로도 안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기침을 유발하고 미세한 틈새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재발하고 호흡기를 자극해서 숨을 답답하게 만들고 피부와 눈을 가렵게 하고 독성 물질로 피로감과 두통을 만들고 퀴퀴한 냄새로 집안 분위기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봤어요. 잘못 관리하면 기침, 피로감, 피부 가려움, 숨참처럼 사소한 불편이 쌓여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집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곰팡이를 제거한 후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만드는 혼합물은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식초의 산성작용이 곰팡이 세포벽을 약하게 만들고 베이킹소다 거품이 틈새까지 밀고 들어가서 뿌리를 흔들어줍니다.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르고 문질러서 제거한 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환기를 시켜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거기에 평소 습도 관리, 환기, 물기 제거, 가구 배치, 정기적인 점검, 빨래 건조 방법까지 신경 쓰시면 곰팡이를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식초와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만들고 집에서 가장 곰팡이가 잘 생기는 한 곳만 먼저 청소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든 창틀이든 싱크대 아래든 어디든 좋아요. 한 곳만 깨끗하게 제거해 보시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이어주니까요. 한번 성공하면 다른 곳도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넓혀가시면 집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쾌적한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는 장기관리법을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환기는 어떤 시간대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제습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처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곰팡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곰팡이 구역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실까요? 화장실인지 창틀인지 싱크대 아래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